안녕하십니까, 통현입니다. 오늘은 인당은 눈썹과 눈썹 사이 그 미간을 관상학적인 용어로서 인당이라고 합니다. 그 인당은 모든 복을 주관한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당의 또 기색을 보고 성패를 판단한다 하고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당은 이 양눈썹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가 미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인당은 자기성이라 해갖고 자기성이라고 합니다. 자기성이라고 해서 아주 제일 귀한 것입니다. 온몸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며 영성의 뿌리입니다. 영성의 뿌리. 눈썹은 이 인당이 영성의 뿌리면 이 눈썹은 영성의 싹입니다. 영성의 싹. 그러니까 인당이 영성의 뿌리면은 눈썹은 영성의 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뭐냐면은 천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창. 그러니까 하늘의 창고다 이거죠. 그래서 그 천창은 열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인당은 영성의 뿌리고 이 눈썹은 영성의 싹이고 이 천창은 그 열매를 나타내는 곳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과를 나타내는 곳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인당은 천기를 하늘의 기운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당은 모든 기의 귀결처가 되고 이 성패는 인당의 기색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되냐 안 되냐 이 결론은 인당의 기색을 보고 판단할 만큼 굉장히 인당은 중요한 자리입니다. 인당은 마음의 뿌리요 얼굴의 중심입니다. 고로 인당이 잘생기면 귀하게 된다 됐습니다. 인당은 수명궁도 되고 인당은 수명궁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명이 기냐 짧으냐도 보고 그 다음에 가정궁입니다. 그 사람이 가정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냐. 그 다음에 학문의 근본이고 또 사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회궁이라 하고 또 윗사람의 복덕을 보고 인생의 모든 복을 갖다 주관하는 것이 인당입니다. 그래서 인당은 충을 당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충이라는 것은 뭐 주름이라든가 혹은 흉터 뭐 사막이나 점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충을 맞으면 재앙이 따릅니다. 그래 인당은 또 그릇의 크기와 사회적 발전을 봅니다. 인당이 충 맞으면 사회적으로 발전이 약합니다. 인당이 잘생기면 사회적 진출이 빠르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인당은 이 눈썹 그 위치 계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는골이 너무 튀어나오거나 그러니까 눈썹뼈죠. 눈썹뼈를 갖다 미는골이라 하는데 미는골이 너무 튀어나오거나 너무 들어간 것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인당을 보조하는 것이 상근입니다. 상근은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근은 눈과 눈 사이에 요 부분을 상근이라고 합니다. 요 상근이 꺼지거나 하면 인당을 받쳐주지 못해요. 상근이 실실해야 된다. 이렇게 꽉 차야지 인당을 보조합니다. 인당이 잘생겨도 상근이 꺼졌다든가 하면 인당이 인당값을 못합니다. 그래서 관상학적으로는 요 인당과 복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복당은 뭐냐면 눈썹 끝 위를 복당이라 그럽니다. 요 부분을 복당 그럽니다. 그 다음에 준두. 요 세 곳이 항상 밝고 깨끗하면 명리를 이룬다. 명예와 이득을 이룬다 이런 얘기죠. 인당은 첫째 넓고 좁음을 봅니다. 인당이 넓으냐 좁으냐. 두 번째 고조. 다시 말하면 인당이 들어갔느냐 인당이 실실하게 두터우냐 이런 것을 보고, 세 번째는 인당이 흠이 없이 깨끗하냐 아니냐 이것을 봐야 되고, 네 번째는 인당이 어두우냐 밝으냐 이걸로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인당 넓이의 기준은 어디냐 하면은 자기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이 인당에 손가락 두 개를 집어넣어서 그 인당이 눈썹과 눈썹 사이에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정도가 되면은 그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보다 좁으면 좁고 넓으면 넓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당은 좁은 곳이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넓으면 또 안 좋아요. 허하죠. 인당이 좁으면 마음이 좁고 작은 일에 집착이 강하고 충동적이고 감정 기복이 심해서 신경질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운이 늦게 들어오고 자기 비하가 강하고 늘 우울하고 많이 배워도 성과가 적습니다. 좋은 점은 집중력이 좋아갖고 기술성이 발달되었다 하는 거죠. 대개 이제 이렇게 인당이 좁으면 결혼 초기가 좋지 않습니다. 30세가 지나서 결혼하면 장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인당이 넓으면 마음이 넓고 멀리 보고 시야가 넓으며 도량이 있고 낙천적이고 지혜가 뛰어납니다. 외향적이며 자질구레한 일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력이 있습니다. 장수하는 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인당이 그렇게 넓어도 눈빛이 약하다든가 이러면 오래 못 삽니다. 눈빛하고 인당하고 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격이 유순하고 일처리도 꼬치꼬치 따지지 않습니다. 낙천적인 성격으로 뒤끝이 무르고 자제력도 약하며 금전의 낭비가 심하고 물건을 안 아낍니다. 허망한 꿈을 잘 꾸며 성취욕이 부족하고 대강대강 해치우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믿고 허당짓을 많이 하고 성적인 감각도 개방적이다 이겁니다. 여자는 개방적이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당이 이렇게 조금 넓어도 점칠이라는 것은 눈동자가 새까맣게 그러면서 눈동자가 작으면서 새까만 거를 점칠안이라고 합니다. 점칠안이면 대성공합니다. 이거는 이제 눈회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이제 좁은 인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냐? 속이 좁고 이해의 폭이 좁고 소견이 약하고 성미가 급하고 소심하고 작은 일에 매달리며 작은 금액에도 집착하고 신경질적 성격으로 매사 불만이 많고 운세가 막힘이 심하여 노력해도 성과가 약합니다. 수명이 길지 못합니다. 운명적으로 결혼이 늦으며 자식도 늦게 두고 자식덕이 약합니다. 사회생활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이마가 넓게 잘생겼어도 인당에 큰 상처가 있다면 총명해도 관운이 약합니다. 인당이 넓어도 잔털이 이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잔털이 있으면 넓은 인당으로 안 봅니다. 반드시 잔털을 뽑아야 뜻을 이루고 공부를 잘하고 사회적 진출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인당에 잔털이 많은 사람은 개운법의 하나로서 그것을 뽑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인당이 지나치게 넓으면
기인의 경지에 있거나 바보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걸 다 뺏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인당이 넓어도 눈과 눈썹 사이 요 부분이 넓으면 인당이 넓어도 잘 씁니다. 근데 눈과 눈썹 사이가 여기가 좁으면 인당이 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인당이 좁고 주름살이 깊게 패인 여성은 성격이 히스테리컬하다 이럽니다. 여기가 주름이 있어갖고 그러면 성격이 히스테리컬하다 이랬어요. 인당이 약간 좀 도톰하게 나온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복이 많고 외향적이고 사회성이 뛰어납니다. 인당이 들어가 있으면 내향적이고 소극적이며 대인관계가 약하고 자기 수양을 즐깁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고생스럽습니다. 건강과 학운도 없고 사회적 결실이 약합니다. 부분이 약하여 이별수가 있으며 고독해집니다. 인당의 미능골이 이렇게 발달해 갖고 너무 튀어나오면 양극적 음생으로 음흉하고 무리종하고 잔인합니다. 반대로 인당이 너무 쑥 들어가면 음극적 양생으로 이것도 사납고 거칠고 포악합니다. 인당이 잘생긴 것은 넓고 도톰하며 반듯하고 깨끗하여 거울 같고 기색이 밝게 빛나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있고 사회성이 좋으며 복이 많아 크게 성공합니다. 인당이 잘생기고 이마가 넓고 두툼하며 깨끗하고 미목이 잘생기고, 미목은 눈썹과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골이 잘생기고 콧대가 반듯하고 이마와 잘 연결되고 콧망울이 잘생기면 크게 성공하고 이름을 떨칩니다. 인당이 넓고 두툼하며 눈이 길고 잘생기면 크게 출세합니다. 인당이 잘생기고 광골이 또 잘생기면 권력을 주게 되고, 인당이 잘생기고 코가 잘 솟아서 인당과 이어지면 능력을 발휘합니다. 인당이 잘생기고 이마가 잘생기면 일찍이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인당이 못생긴 것은 좁고 들어갔으며 기울어지고 더러워 점이나 흉터 주름이 있고 기색이 어둡거나 이러면 어리석고 뜻이 좌절되며 복이 약하여 다성다패합니다. 인당이 나쁘며 이마가 뾰족하고 들어갔으며 턱이 짧고 수염이 적으면 항상 근심이 떠나지 않고 다성다패합니다. 인당이 나쁘고 어미가 들어가고, 어미는 눈끝 부분을 얘기합니다. 눈끝 부분을. 창고는 천창을 얘기하죠. 눈썹 끝을 얘기합니다. 창고가 꺼지면 배우자와 자식을 거느리지 못합니다. 인당에 현친문이라는 게 있는데, 현친문은 인당에 이렇게 가는 세로주름을 현친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는 세로주름. 현친문이 있으면 고집이 있고 의지가 강하고 좋고 나쁨이 분명하고 자아관념이 강하나 대인관계가 원만치 않습니다. 항상 고민이 있어 그인과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육친과 인연이 멀어 고향을 떠나 평생을 고향을 그리는 외로움에 못 벗어나며 상근을 이렇게 이 현친문이 이렇게 요 상근을 건드리면 깨트리면 관제송사를 겪고 아버지와 인연이 약하고 초년운이 불우하며 가족들이 힘들어하거나 내가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죠. 여자는 이혼수가 있고 난산의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현친문은 세로로 긴 것인데 이렇게 가는 이 바늘처럼 가는 것을 현친문이라 하고, 좀 굵게 내려온 거 있죠. 이렇게 굵게 내려온 거는 고형문이라고 합니다. 고형문. 고독한 이 고독할 고자, 외로울 고자에다가 형자를 쓰죠. 이렇게 고형문이라고 그래갖고
간은 고용문이라 해서 이제 고상하는데 간은 현치문이 더욱 무섭습니다. 일생을 일에 얽매여 바쁘게 사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당에 한 개에서 세 개 정도의 흉터가 있으면 부모의 사랑을 못 받게 되고 이 흉터는 작아도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지금은 거의 뭐 없지만서도 옛날에 그 마마 천연두라고 마마 자국이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마마 자국도 해당이 됩니다. 하여튼 인당에 사막이나 점이 있으면 고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당은 심장을 주관하기 때문에 심장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당이 갑자기 어두워지면 뜻한 바가 좌절이 되고 흑색이 있으면 위장병이 있고 청색이 있으면 간이 안 좋고 적색이 있으면 심장이 좋지 않고 관제 구설이 생깁니다. 인당에 밝은 홍색이 돌면 매사가 형통합니다. 인당이 잔털로 이어져 있거나 인당에서 이마로 가는 부분에 사망이나 점, 좋지 않은 색이 있게 되면 일생 중 필히 감옥에 가게 되며 감옥 가기 전에 옅은 흑색이나 어두운 회색이 돌게 됩니다. 인당이 크게 피하는 것은 주름이나 점이나 사막이 흉터가 있는 것입니다. 일생 사는 것이 힘들고 공부 못하고 재물복이 약하고 다성다패합니다. 그리고 인당이 이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인당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 인당은 이렇게 말을 하거나 혹은 눈썹이 오르락내리락하거나 좁혔다 펼쳤다 하는 식으로 인당이 움직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성실한 면이 약하고 가정과 직업을 여러 번 바꾸고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는 대부분 아들 생산이 어렵거나 낳아도 키우기 힘들거나 인연이 약합니다. 여성은 자궁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당은 움직이지 않는 미간이 대인의 큰 귀인의 미간이며 길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고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당의 주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인당은 주름이 없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뭐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인당의 주름의 형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당에 이렇게 세 가지 문, 이걸 천자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세 가지 세로 문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정신이 산만하고 남에게 잘 속고 나도 남을 잘 속이고 신용도 흐려집니다. 부모의 업이 패하고 배우자를 극하고 고향을 떠나 살게 되고 중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인당에 이제 이렇게 팔자문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팔자문. 이렇게 팔자문이 있으면 하늘일의 송사가 어렵고 여자는 질투심이 강하고 항상 가정이 불안하고 자식이 있어도 속속입니다. 노력하면 40 이후에 안정이 됩니다. 또 인당이 제일 나쁜 게 이렇게 잔문 이렇게 뭐 잔문 같은 게 이제 있으면은 그게 제일 나쁜데 그것이 깊을수록 더 불길합니다. 사람이나 물건에 항상 재난이 따르고 올바르게 행동을 못하고 잘못하면 32세 이후에 단명할 수 있고 일찍이 부모를 떠납니다. 이렇게 잔문이라도 X자문이다. 이렇게 X자문 같은 게 있으면 더 안 좋고 크게 상하기 쉽습니다. 또 한쪽은 일자문인데 한쪽은 잔문이다. 한쪽은 이렇게 잔문이다. 한쪽은 일자문인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크게 힘든 일을 당합니다. 모든 일에 부정을 저지른다. 사기성과 도덕근성이 있고 조업을 패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주위에 잘 휩쓸리고 귀가 얇습니다. 그 다음에 눈썹 쪽으로 이 가로문 같은 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로문이 이렇게 눈썹을 덮어서 있는 눈썹인 게 있어요. 그러면 형제 인연이 끊어지고 남녀 불문 어리석고 하찮은 일을 하고 성공이 늦고 일생 어렵고 힘들게
한많은 인생 모든 것을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부부 인연도 좋지 않죠. 그 다음에 이자문, 이렇게 보통 많죠. 이자문. 이렇게 고돈 이자문은 성공할 수는 있으나 형제간의 사이가 안 좋고 배우자를 극하고 자식을 극합니다. 성격이 불같이 급하니 화를 못 참아서 관제나 처세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중년의 명예가 추락할 수 있으니 30세 전에 특히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강의를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